민사집행법에서 어제 우리가 일부 여기 있었던 학생들 중에 추심명령, 추심해소, 채권에 대한 금전 채권을 갖고 예컨대 1억 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경매받아서 집을 마련한다라고 할 때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경락받아서 집을 마련했다 할 때는 그 채무자가 망했는데 채무자의 부동산,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것에 대해서 강제집행 들어가서 경매됐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실제 이제 여러분이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지금 집행법 않는 학생들한테 잠깐 보조적으로 설명한다면 채무자의 은행예금이나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가 추심해소 이런 경우는 채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있고 이 채무자에 대한 또 채무자, 그래서 제3채무자라는 이런 갑을병이 나오지. 갑을병이. 그래서 이런 틀이 실제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이 피보전 채권을 전제로 해서 요걸 피대위, 대위되는 채권이라고 해서 채권자 대위권일 때는 요거를 원고가 돼서 병을 상대로 피고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만약 낸다면 채권자 대위 소송이지. 그치? 그 다음에 채권자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이게 다 흐리네. 좀 새 걸 갖고 올까 그랬다. 채권자가 이 돈 받을 게 있는데 역시 피보전 채권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때는 이제 집행법에서는 돈 받을 채권으로 집행까지 들어왔다고 하면 집행채권이라는 표현을 써. 집행채권을 갖고 있는데 을의 재산 중에 월급, 예금 등을, 그러니까 제3채무자가 월급의 경우는 회사가 되겠지. 근무하는 회사. 그 다음에 예금의 경우는 거래하는 은행이 되겠지. 여기다가 집행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채권에 대한 집행,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집행,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집행도 있을 수 있고 채무자의 동산에 대한 집행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동산과 동산은 압류한 다음에 아까 말한 경매 붙여서 그 경매도 하나의 매매잖아. 특수한 어떤 매매잖아. 그 매매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회수해 간다. 변제받는다. 이런 거야. 근데 지금은 이 채권에 대한 집행을 하니까 이 채권은 경매한다 이런 개념이 없고 그 현금화하는 것의 방식이 추심명령을 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한다든지 해서 법원이 발령을 해주면 이 추심할 권능을 갑이 갖게 되는 거야. 추심할 권능을 갑이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갑을병이 나와. 압류 및 추심명령. 근데 추심명령까지 내려서 자기가 수령할 권한이 생겼는데, 받을 권한이 생겼는데 병이 순수하게 안 주면 그 다음 단계로 그걸 소송으로서 이 추심명령을 갖고서 소송으로서 나아갈 때 그것을 추심의 소라고 그래. 추심의 소. 집행법에 있는 소송인데 일반 민사소송의 그런 소송이 집행법에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 이 추심의 소가 이 채권자 대의소송 민법 404조 채권자 대의권을 실체법적으로 지금 민법에서 규율하지만 소송상 행사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채권자 대의소송이 되는 거야. 그럼 틀이 기본적으로 비슷해. 갑을병 이 틀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이런 거를 원래의 채권 채무 관계의 주체인 을이 내는 소송이 아니라 그 을에 대한 채권자가 내니까 이걸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중에 민법
404조 등에 있으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틀이 유사해. 근데 어제도 얘기했고 여러분 민법에서 분명히 배울 거야. 민법 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은 뭐 프랑스의 무슨 소권에서 어떻게 왔다 막 하면서 프랑스식이 제도다. 근데 집행법은 민법적인 그런 제도와 상관없이 독일법규에 따른 뭐 압류, 추심 명령 뭐 이런 등등이 집행법 자체는 그런 틀을 또 갖고 있어서 민법책 읽다 보면 민법에서는 프랑스법을 받아들였는데 집행법에 이렇게 된 이상 채권자 대위권의 기능이나 효능에 대해서 뭐 무시하려는 그런 얘기도 조금 나와. 그렇지만 또 의미도 있다. 왜? 전용된 채권자 대위소송, 등기 청구권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특정한 채권, 민법에서 특정한 채권을 위한 채권자 대위소송 등이 나름대로 판례법리에 의해서 전용돼서 쓰이고 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대위소송으로 나갈 수 있는데 추심 명령을 받고 추심해소는 집행의 단계에서 등장하는 제도니까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야 돼. 즉 갑이 을에 대한 요게 민법적인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송에서는 요게 불분명한 채 두라도 되는데 주장으로 두라도 되는데 여기서는 집행의 단계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권한이 있어야 돼. 자기가 집행권을 갖고 있은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을 탐색해서 채권에 대해서 압류하고 그 다음에 추심 명령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야. 그러면 대위권을 이용하느냐, 대위소송을 이용하느냐, 그냥 완전히 판결 집행권한까지 받아서 집행의 방법을 쓰느냐, 뭐 등등은 자기 판단하에 하는 거지. 그지? 다만 요 그림에서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도 계속 문제가 돼. 채무자가 먼저 제3채무자한테 요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뒤늦게 대위소송이 나오면 중복재소냐 아니냐 해서 중복재소라고 보지. 그치? 그렇잖아. 근데 어제 우리도 봤고 그때 사법시험도 곧바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지금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그 비슷한 상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낸 소송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심의 소송이 뭔가 이 요건을 갖추면서 들어왔을 때 누구로부터? 채무자의 채권자로부터 추심의소가 들어왔다면 이게 중복재소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보면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괴리가 발생해. 그리고 이게 집행법, 소송법, 민법 막 연결되는 거니까 할 수 없이 원래 중복된 소재기 여기서 한번 다루고 있어. 민법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채권자 소송에서 소송법에서는 시험 문제 수도 없이 나와. 옆번호 5-6번은 중복된 소재기 금지에서 지금 채권자 대위소송이 선행하고 채무자가 낸 경우라든지 역으로 채무자가 내고 채권자 대위소송이 후소로 나온 경우라든지 채권자 한 명이 채권자 대위소송을 내고 또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소송을 낸 세 가지 상황 다 중복돼서 걸린다고 판례는 보고 있어. 이해되겠지? 그럼 그 중에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비교라고 해서 추심의소는 또 사법시험도 나오고 법무사시험도 나오고 내 생각에 모의시험에 여기는 모의시험은 안 거론해서 그렇지 모의시험에도 한두 번 있었을 거고 선택형 지문에도 있었을 거야. 채무자가 먼저 냈는데 그 다음에 채권자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의소가 2차적으로 들어왔을 때 같은 맥락의 같은 구조로 본다면 중복된 소재기에 걸린다고 봐야 돼. 후소를. 그제? 근데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비교하라고 써 있고
다만 요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 내지 다수 의견이 아닌 쪽은 채권자 대위 소송과 달리 볼 게 뭐가 있냐, 중복죄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 그러니까 뭐 다수 의견에 따른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정답 아닌 정답이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대법관조차도 하고 있는 거야. 대법관조차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하는 게 뭐야, 선택형은 어쩔 수 없이 답을 골라야 되는데 사례형은 사실은 답을 고른다는 의미에서 판례에 따른 딱 고르면 제일 좋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는 갑론을박이 있는 건데, 그 판례의 결론인 갑을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나름의 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뭐 우리가 학술처럼 교수처럼 연구자처럼 뭐 반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시험장에서 당황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내 이야기는 설사 갑이 아닌 을로 써도 꽈락 같은 거가 아닐 거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찬찬하게 봐두면 당황하지 않는다. 물론 그래도 당황해. 시험장에 가면 당황하는데 그래도 그 답이나 결론을 딱 외우고 들어가서 그거 못 쓰고 이럴 이유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가 내 이야기야. 이제 그런 거야. 지금 추심 명령과 추심해소, 그것도 조금은 구별해. 혹시 내가 높아심에서 얘기하는 거야. 일단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월급이나, 그러니까 일반 막 동네 용어로는, 옛날 용어로는 차 붙었다 막 이런 것처럼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는 거야. 압류가. 그래서 그 단계에서 회사가 월급을 이 직원한테 안 주고 직원의 채권자한테 준다든지, 은행이 그 예금에 압류가 들어오면 누구한테 지급하냐면 그 채권자한테 지급하는데, 뭔가 때문에 거기서도 선뜻 안 주면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추심해소로 들어가는 거야. 그걸 자기 지금 청구에 대해서 추심명령을 받았던 걸 가지고 추심해소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 다만 이 추심해소는 채권자 대위 소송과 같은 구조에서 제3자의 소송 담당으로 보는데, 같은 궤도의 법리가 쭉 펼쳐지지 않고 상황으로 틀려지는 거, 우리가 집행법 어제에서도 조금씩 얘기하고 그런 거야. 하여튼 선택형이든 요번 변호사 시험 자체에도 무슨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요거 봐봐. 채권자 대위 소송이든 요 추심의 소송이든 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일단 채권자 대위 소송은 강제집행하고는 상관없이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요 피보존 채권의 존부가 소송 냈는데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물어봐. 피보존 채권의 존부가 인정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은?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많아. 뭐야? 피보존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나? 그치? 근데 거기도 학설은 기각도 있고, 그런데 지금 판례 입장, 실무 입장은 부적법 각하시킨다는 거지. 피보존 채권의 존부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변호사 시험에서도 맨 어떤 상황 주고 법원의 판단은 각하될 건지 기각될 것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 요 피보존 채권의 존부는 각하시키는 거야. 그럼 일반적인 채권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소송 요건으로 부적법 각하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소송은 그 자기 청구하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즉 피대위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건 기각시키는 거야. 기각. 그리고 일반적인 청구에서 뿐만 아니라 대위 채권에서는 그게 소송물이니까 기각되는 건데,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즉 채권에 대한 소송은 요게 소송물이고 요거는 당사자 적격을 깔아주고 있는 피보존 채권이 그것인데,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아까처럼 부적법 각하시킨다, 기각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실무인데, 단순한 사건에서는 곧바로 연결되면 돼. 본안으로 가버리면 돼. 그렇지만 채권자 대위 소송이나 이런 거는 요게 소송물이란 말이지. 피대위 채권이 소송물이라는 거지. 요거는 그 남의 채권을 자기가 돈을 못 받고
피보전 채권이 있어서 대의권에 기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야말로 당사자격의 흠으로 부적법 각하시킨다. 이게 실무지. 한편 이것도 잘 물어봐. 추심해소에서는 채무자가 직접 낼 수는 있어. 근데 자기가 이제 그림이 좀 복잡했으니까 채권자 대의권 빼고 병한테 자기 채권 자기가 내고 있는데 자기의 채권자 갑이 여기다가 압류 및 추심명령 걸어왔어. 이 채권에 나의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왔어. 추심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 같이 걸어. 보통은 따로따로 걸어도 되긴 되는데 보통 일괄적으로 걸어. 추심명령 걸어서 걸렸어. 그럼 내가 직접 청구하는 이 채권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그거 되게 많이 물어봐. 되게 많이. 어떻게 돼?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건 아는데 답은 생각 안 나? 어떻게 돼?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내가 내 채권 행사하고 있어. 근데 걸어왔어. 그럼 이 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당사자격이 흠결로 부적과 각하시킨다. 누구한테 당사자격이 강한 셈이야?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으로 누구한테는 그 채권의 이 추심권이 넘어간 거니까 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이 자기의 채권자한테 넘어가니까 자기는 중간에 붕 뜬 상황으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는 자기 채권이니까 자기 청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그 사람한테 뺏긴 거야. 그죠? 뺏긴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직접 청구하는 거는 당사자격이 흠결로 부적법 각하돼.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부진장 물어봐. 채무자가 직접 자기 채권을 청구하는데 그 채권에 대해서 자기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걸어오면 그 자기가 직접 청구하던 채권은 당사자격이 흠결로 부적법 각하시킨다. 무진장 물어보는 거야 지금. 원래 민사법 체계는 그런 거 없었는데 여기 조금 써놨을지 모르겠다. 당사자격 어디 가서 보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연수원성 문제가 지금 변호사 시험도 일단 옆번호 4-90 가서 보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도 채권자 대의소송의 채권자와 유사하게 보고 있다. 일단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판례에 가서 봐봐. 이러한 추심에서는 추심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한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그 자기 채권의 채무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격을 상실한다. 그런 표현.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런데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해버리면 거두면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채권자가 거두면 다시 자기께 살아난다. 그런 판례도 있고. 이 선택형 지문에서도 억수를 물어봐. 사례도 이렇게 물어봐. 요거는 선택형이든 사례든. 그러고 다시 와서 중복된 소재기에서는 5-6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수억 물어보고 유사한 추심해소에서 물어보고